안녕하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너희들이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오스에서 좀 있었던 강봉수 청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 가지신 분인데 와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전에 아마 윤희주 박사님 좀 인사를 해주시면 저는 안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안 했는데요. 네. 이제 저기 하고 오셨으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얘기해 주시면. 하여튼 뭐 편하신 대로 예. 여기 조금 좀 제가 뭐랄까요, 우리 어머님이 99살에 소천을 하셨는데도요 조금 멍멍해요. 그 명절에 걸쳐가지고 이 학원을 하다 무실란 정말 초하루가 되더라고요. 오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주 은혜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모든 절차를 어디 가서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선교님 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간단히 네, 반갑습니다. 한나빈 걸 우선 소개해서 줍니다. 저는 원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나눔과 기술에서 여기 기술 지원하는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남대학에 있고요. 전공은 신소재, 고분자 재료 같은 거 다루고 있습니다. 송현훈이고요. 나눔과 기술 대표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유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수학과의 김상배라고 합니다. 재정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대익입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CNRS에서 전산 이론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 출장 때문에 한 달간 와 있습니다. 나눔과 기술 얘기 듣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기 김 박사님은 우리 김병윤 박사님 아이디 유러피안 적정 기술 모임 한국인 모임에 거기 멤버십으로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타이스에 한 달 출장 오셨는데 우리 여기 모임에 지금 참석해 계시고 계속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석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유현주 학생이고요. 지금 현재 1월부터 한대익 교수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라오스 패키징 디자인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유현주입니다. 네. 저는 유현주 씨 옆에 있는 최그레이스라고 하고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14년째 카이스트 인터내셔널 하우스라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그 일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눔과 기술에서는 HR 휴먼 리소스 그것을 맡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셔서 회원 가입을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만나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호입니다. 대전 SMS 시니어 선교회 회원이고 또
조그만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고 태평동에 거기 앞에서 섬기고 있고, 전직은 이제 전혀 여기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 같은데요. 시립 노인복지관 관장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회 경험 지금 2호봉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도 역시 수업료를 많이 납부해야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료 열심히 배우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이현필 회장님이 여기 소개해 주셔서 3월 15일경에 저희가 라오스를 10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소개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연필입니다. 현재력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지금 나눔과 기술하고 예전에 그 크리스찬이 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니어 모임 있는데 거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형우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대전 시니어 성교학교 멤버고요. 2년 전에 라오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함께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전공은 전자과학입니다. 뒤에 오 교수님. 네, 오용준입니다. 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극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네, 경종민이라고 합니다. 전자과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익 교수님 디자인팀에서 제품 디자인 연구원으로 있는 차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대익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태민입니다. 그 특종인과에 거기서 일해요. 네, 저기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의 그레이스 닮았어. 선생님과 닮은 아들입니다. 닮았어. 우리 스태프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눔과 기술의 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눔과 기술 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아닌데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좀. 라오스에 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좋은 설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좀 부담이 되는 게 라오스에 관심이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정작 제가 라오스를 잘 몰라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냥 좀 귀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라오스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제목을 이렇게 일단 아이디어로 창업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라오스 사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라오스 사업을 하게 된 계기랑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라오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이랑 전자제어공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스타트업 철없는 청춘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이름이 좀 철없네. 네, 촌스럽게 지었는데 요즘 이제 저희 나이 때 친구들을 보면 이제 대기업에 가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좀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나이 30에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남들이 이제 철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철없기도 하고 그래서 철없는 청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강봉수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7년 GEP 프로젝트라고 저희 학교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처음에 그 베트남 호치민시를 처음 가보면서 실제 책으로만 보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꿈을 좀 그려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무아라에니, 또 베트남 하노이, 터키 디아르바크르시를 좀 가면서 그 개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좀 조사를 했었고, 제가 꿈꾸던 사회적 기업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인데 그 라오스의 인연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코이카 요원으로 있었던 친구와 함께 라오스에서 적정 기술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적정 기술이라고 말하기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좀 그래도 라오스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라오스의 80%가 농민이고 전체 GDP 5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라오스가 지리적으로는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그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메콩강 주변으로는 농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메콩강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그 관계 시설이 부족해서 그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기의 비를 막아주면서 그때의 비를 모아서 건기에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검증도 좀 필요했고, 사업성에서도 좀 검증을 받기 위해서 당시 창의공학 설계 경진대회 이걸로 출품을 했었으나, 보시다시피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술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입상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 기억에서 이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빗물 받는 거요? 네, 빗물을 받는 거였습니다. 빗물 받는 거요? 저거? 네. 저걸로 빗물을 받는 거요? 네,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 빗물이 이렇게 모이게 해서 현지인들이 그 현지에서 나는 그런 작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전공은 공학이지만 그 경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경제 수업도 좀 들으면서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론과 실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실제로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장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했었던 그 사업이라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 사업이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 장사였습니다. 2시간에 한 2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네? 그게 뭔데? 설명 좀 해봐. 네, 그 풍등이라고 그 중국이랑 대만 쪽에서 유행하는 건데, 그 소원을 써서 그 불 붙이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항에 있다 보니까 그 1월 1일 넘어가는 그 해에 사람들이 이제 동해에 해보러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타겟팅으로 그 물건을 1,000원에서 10,000원에 팔았는데 사람들이 잘 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준비했었던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처음 써봤는데, 이때 그 미혼모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그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해피투게더, 그 KBS에서 방송하는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만들어서 미혼모를 고용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 뭐 김밥천국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KBS 방송국과 협의도 하고 실제 미혼모 NGO랑도 협의를 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유일의 그 미혼모 NGO 단체인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라는 협의가 잘 끝났는데, KBS 담당 PD 그때 정희섭 PD라고 그 PD랑 얘기를 하는 중에 KBS는 이제 공영 방송으로서
그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나눔과 기술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기술 기자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통해서 NGO에 기부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여기 그 초록 리본 캠페인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좀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는데 저 뒤에 보시면 그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에서 대단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인가 사업가인가 라는 고민 끝에 사업을 그래도 현장에서 사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팀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좀 이제 생각이 잘 맞는 친구들이랑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사업을 접게 된 어떤 이유가 되었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 라오스에서 제가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친구들이랑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던 저희 팀의 미션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는 지금 현금 사용만 하고 카드 사용이 없는데 2014년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그 비트코인이 생겼고 그것이 좀 성공적으로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모델을 보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권에 분명히 이런 시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화폐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쉽게 체크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지금 이제 현금 대신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 선불로 충전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내용이었고 수익 모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라는 시장이 저희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큰 이슈가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한 빠른 시장 선점을 하자였는데 그러기에는 라오스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선점 및 독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소의 자본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타겟팅을 라오스 국립대학교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모델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인구 밀도랑 경제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량을 이렇게 예측을 하였고 한 3년 차부터는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BEP가 3년에서 4년 사이에 달성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권 전역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소수민족들을 사회 서비스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류가 시작된 라오스에 카드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은 분명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카드 목걸이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카드 목걸이를 소수민족들이 만들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델을 짰는데 대략 연간 10명 정도 소수민족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라오스 국립대학교랑 MOU를 진행하는 중에 저는 이제 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 사진인데요. 파투사이라고 그 우리나라 개선문 같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그 라오스 수도의 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아시겠지만 불교 국가고 그 우리나라의 불교랑은 좀 다르게 그 현지에 있는 어떤 토속 종교랑 이렇게 섞여서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라 실제 사진인데 이번에 건국 40주년이라고 불꽃 축제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불꽃 축제랑 비교가 안 되게 대단히 크게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메콩강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길 건너편에 그 강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태국입니다.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국 대학교 축제랑은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는 뭐 아시겠지만 다 이제 술집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 축제랑 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좀 쉽지 않았었던 게 라오스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학교 측이 허가를 받아야 돼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고 그 행정절차를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정리하게 된 계기가 그 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었고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디어 창업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사업 아이템은 좀 정확히 좀 설명 좀 해봐요. 자세하게. 그 카드 값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우선 그 라오스 국립대학교에 그 학생증과 함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보급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카드 사용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카드 단말기를 놓을 이유가 없고 그 사용자들은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는데 저희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안에 학생증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이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 구내 식당이랑 매점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학교 측과 MOU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시범 사업을 한 3개월 동안 한 이후에 그 현재에 있는 이제 그 은행이나 혹은 신뢰성 있는 어떤 업체랑 제휴를 해서 국내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착안을 했던 거는 단순히 카드 사업이 아니라 그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권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라오스의 지리적인 이유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오스가 좋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예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 좀 그 카드가 한개 카드랑 그 디파지트 하는 돈의 그 액수가 대강 뭐 평균 어느 정도 뭐 액수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그건 다 예측을 한 거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팀에서 나오고 나서 팀원들은 아직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학교 측이랑 MOU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 시작은 하지 못한 중입니다. 학교 측은 관심을 보였나요? 학교 측에서는 그 아까 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MOU도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전자화폐 얘기했잖아요. 네. 카드, 전자화폐. 그것도 이게 상업적인 개념을 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그 카드가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얘기했듯이 그 유가증권으로서 그 서로 그러니까 재화와 바꿀 수 있는 옛날에 그 태안지대가 금화마냐고 그런 거를 뭘로 가지고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카드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종이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화폐라는 거는 그 재화하고 분명히 1대1 대응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카드는 뭘로 그걸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저희가 일단 제휴업체랑 그 제휴업체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태블릿 PC를 개발을 했는데 태블릿 PC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제 한국에는 다 토스 시스템이 있는데 라오스는 그게 잘 없어서 보통 이제 계산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을 또 해결해 주면서 저희 토스기를 놓고 그 저희 카드 이제 NFC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 단말기에 토스기 뒤에다가 이제 카드를 태깅을 하면은 그 액수가 그 정해져 있는 액수가 이제 차감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총 사용된 하루 동안 사용된 양이 이제 집계가 되면 저희가 그날 돈을 그 액수만큼 돈을 주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비자들은 그 저희한테 돈을 먼저 주고 이 돈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팀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팀원이랑 비슷한 선불 카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기술은 그 팀원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놓은 상태셨고 거기에 이제 학교 측의 허가와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행권과의 제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예산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마친 상태로 라오스에 갔었고 실제로 라오스에 가기 전에 투자를 좀 알아봤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현지 로컬 업체 중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의 어떤 제휴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게 저도 이제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금융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언급을 하셨고 저희가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측과의 MOU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 돼요? 아니면 중단된 거예요? 원래 제가 대표였는데 이제 저는 팀이랑 어떤 가치관 차이 때문에 팀에서 나오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던 그 MOU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라오스가 그 공산국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행정 절차에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MOU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른 사업도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뒤에 아이디어 창업의 한계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은 핀테크가 되게 핫한 그 창업의 어떤 하나의 분야가 됐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렇게 되기 한 1년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1년 동안 이런 시장이 생길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의 그 시간 동안 다른 이제 그 핀테크를 준비하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진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저는 기술력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시장을 먼저 보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창업에는 어느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술도 있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그 대학생들이에요? 네, 대학생.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이나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약간 교육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하게 일어났나요? 실제로 그 라오스 대학생들을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라오스 대학생들이랑 대단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선 일단 나이대가 좀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편해서 그 라오스 국립대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네트워킹을 만들었고 만약에 이게 라오스 국립대에서 시작이 된다고 치면은 분명히 라오스 그때 만들어 두었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분명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좀 아직은 불투명한 부분이 제가 라오스에 있는 동안 실제로 비슷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뭐 말레이시아계 중국 사장님이셨는데 저희 보고 자기는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늦었지만 저희 사업은 안 되고 자기네 사업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분명히 이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좀 어떻게 고민을 하는 게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명문 대학을 다니다 그냥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해서 뭐 세계 국제 보호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한 몇 년 동안 지금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그 기술을 토대로 하거나 또는 물류 유통을 토대로 해서 우리 또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든 아니면 뭐 산업 기술이든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아니면 중남미든 못 사는 나라 좀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그 지속성 있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능할 거다 아니면 겪어봤더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들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분명히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금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학생들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어떤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모토도 굉장히 높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인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때 사실은 그런 것들도 계속 챌린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되지 않을 때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하나가 생기면 그냥 그 부분이 굉장히 확산돼서 금방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는 시간을 리미트 딱 해갖고 우리가 젊음을 한번 불태워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리미트할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그때는 우리가 또 백해서 다시 한번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지금 라오스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뭔가 쇼업하겠다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명이 같이 할 때는 그런 비전도 좋고 그 뜻도 좋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게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자고 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수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없이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됐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맞는데 저희같이 이제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이 특히 이제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는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부분이 제일 많이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그게 정말 확실한 디테일한 계획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그 사업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사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사업이 예상보다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용이랑 시간을 항상 딱 여유 있게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자랑 기술과 돈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 있으면은 사실 돈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는 게, 사실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투자자들도 항상 같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돈이 있는데 돈을 투자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고, 우리 같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란 그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데피니션도 다르고,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저기다 사회적 기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저기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를 좀 아우르는 표현을 좀 쓰는데, 대표자가 사회적 기업가일 때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어떤 영리기업이라고 그런 사회적 가치를 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현지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로도 그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대표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냥 기업을 해서 또 수익을 얻어서 그걸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쓰면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차피 요새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안 써도 되겠다는, 그게 더 기업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뭐 정부도 좀 도와달라, 뭐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좀 보조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쓰면서 하는 게 더욱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저도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받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야 되고 사회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 난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그 영리에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생각에서 이거 모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모님으로서 좀 많이 어려웠었겠지만 그래도 그 용기가 너무 칭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런 경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 짧다면 짧좀 더 길기 때문에 좋은 어떤 현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박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같아요.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해보면 여러 일들이 이제 나오겠죠. 시행착오로.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고 괜찮은 일 같다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유저 있잖아요. 유저.
그럼 유저한테 뭐가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가요? 아니면 마지못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거죠? 유저가 이걸 하면 그 편리함인데요. 편리한 거? 네. 그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현금을 많이 안 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불편함인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편리함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마케팅적으로 좀 포커싱을 맞췄던 게 이 카드를 편리하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라오스가 평균 연령이 19살입니다. 대단히 젊은 나라인데 그런 라오스에 이제 한류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약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혹은 문화를 좀 선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문조사를 했던 거는 그 카드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가질 때 좀 더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좀 대단히 많은 포커싱을 맞출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레이시아 그 중국인들하고 차별성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모토로 한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유저가 사용하는데 그냥 편리하다만 가지고도 그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저 라오스인들이 외국에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했는데 이 기업이 우리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온 이유가 있겠다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사용하든지 하여튼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저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토를 이제 인식시키거나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단순히 그냥 디자인이 좋다. 앞선 그냥 감각적인 대학생들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나?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현지인들이 해주기를 원하진 않았었고 대신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서 혹은 지금 실제로 그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안 좋은 점, 예를 들어 돈을 자주 잃어버리고 어떤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템 자체는 그냥 되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연구소가 이제 큰 대학교의 일부인데 대학교의 모든 학생이나 스태프들이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카드를 충전을 해서 그걸로 식당으로 밥 돈 내고 그래요. 뭐 매점까지 쓰시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식당 카드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쓰거든요. 일단은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입장에서 당연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그냥 카드만 딱 들고 가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긁으면은 가격이 조금 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몇 식당에서 그거는 뭐 학교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카드로 밥을 긁으면은 뭐 먹는 사람 수를 집계하기도 훨씬 좋고 계산하는데도 훨씬 빨리 걸리니까 학교 입장에서 뭐 할인을 좀 해줄 메릿이 있고요. 뭐 그거를 매점이나 그러니까 학교랑만 얘기가 잘 되면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지만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커런시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지 은행이랑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해본 현재 이제 커넥션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경험이나 뭔가 그 현지와의 로컬과의 커넥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대학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예를 들면 커피숍에 엔젤리너스 같은 카드를 여러 가지 예쁜 걸 만들어요. 그것만 갖고 가면 그냥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안 해도 거기에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으면서 하면 대학생이 타겟이니까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좀 약간의 그 특성화시키는 디자인이 있고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일본에서도 지하철 패스 차지 시키는 거로 해서 그거를 세븐일레븐도 쓰고 또 대학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그 굉장히 유니버스예요. 다 하나가 없으면 다 써요. 사회 전체 네트워크로 써요. 디자인의 자문을 구할 때 우리 한대 교수님 참 디자인에 들어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실게. 우리 라오스에 대해서 또 오 교수님 좀 말씀 주십니다. 박수로.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고 또 라오스가 궁금해서 있었다 그래서 예.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라오스 잠깐 말씀을 드려서 끝나는 시간 맞추고 잠깐만 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잠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요 정면 사진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저쪽 화면 좀 크게 보이게 사진이 제가 라오스 적정기술센터 그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라오스 가시면 루앙프라방으로 가시는지요? 가시면 아마 저희 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가시면 센터장이 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그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개발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멋있는 사업 모델을 얘기해 줬는데 뭔가 좀 사업 모델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카이펜이라고 하는 민물 김, 한국의 매장이 비슷한 겁니다. 민물 김 가지고 최근에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소개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관련된 것들은 윤치현 교수님, 저기 앞에 머리가 조금 부족하신 머리카락이 머리 부족하 너무 윤 교수님께서, 윤치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지금 이쪽 바이오 농식품 쪽을 책임을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사진 몇 장 찍어주세요. 저희가요, 이거 가지고 좀 전에 나오던 사진이죠. 드디어 저희가 라오스에 센터 그 본부가 루앙프라방 시내에 있는 수파누봉 대학교에 있고 거기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남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물김, 라오스 전역의 민물김을 공급하는 주 생산지인데요. 그 생산지 중에 한 마을을 정해갖고 거기다가 현지 작업장 공장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려고요. 그래서 기술도 개발하고 보장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BNTN에서 열린 그 식품 박람회 사진입니다. 거기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부스에 제품을 내놨는데요.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첫 3시간 만에 그 가져간 게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면. 그래서 물건을 드디어 좀 돈맛을 조금 버는구나 이렇게 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시회를 하는데 그 중에 3일 동안 팔아야 되는 물건을 첫 3시간에 거의 다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통은 팔지 말자 그래가지고 남겼는데 현지 오는 분들은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걸 안 파냐고 막 그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왜냐하면 저기 포장을 상당히 또 잘 해주셔갖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앞에 사진 보시죠. 이제 사진만 보여요. 앞으로 한 칸씩 한번 해주세요.
어디 갔지? 그냥 사진. 사진 크게 났어요. 요 밑에 요거 누르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부스의 옆에다가 맛에 대해서 영 맛없어, 되게 맛없어요. 이제 중간에는 보통이에요, 맛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딱지가 거의 다 맛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쪽으로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그 TPC 단원으로 알아 있는 백은영 단원, 우성대 식품 외식 조리학과 막 졸업한 그 젊은 여성인데 그 친구가 이걸 다 디자인을 해갖고 아주 있었습니다. 넘겨보시죠. 앞으로. 네. 왜 빠져나가면 되지? 갈 수 없네. 그냥 갔는데. 이 친구가 우성대 우리 식품 쪽이 이건 우리 현지 현지 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현지인 우리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 페스티벌 해갖고 이게요 갑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 오후 한 4시경부터 5개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BNTN에 있는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큰 신문. 우리 카톡으로 많이 보셨죠? 네, 신문이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좀 될 것 같다.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한번 키를 오른쪽으로. 아니 빠져나가면 안 빠져나간다? 그냥 올라가보죠 그럼. 이거 이제 팔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가보죠. 제가 그냥 급히 갑자기 카톡에 있는 걸 옮겨갖고 지금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더라고요. 이거 한번 크게 해보세요. 되게 느리네요.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스텝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저희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을 제대로 안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막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인이 지금 돈을 들고 있습니다. 돈을 들고 있는데 눈빛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카톡에 올라온 거 보면 그 우리 그 여성 연맹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사진 현지인이라는 건 아니 돈이라는 건 투자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는 돈을 세고 있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그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이걸 재투자하고 또 수익을 분배를 하고 또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가 주변 마을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고요. 제품 브랜딩도 아직 제대로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정확한 기획, 판매망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있는데 현재 수요는 생각보다는 수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태국 쪽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그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조금만 사진 오 됐어. 앞으로 넘겨봐요. 네. 이거 우리 전시 부스입니다. 조금 전에 봤어요. 이게 좀 전에 돈 들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파라고 돈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시간 만에 파라고 돈이 막 물었어요. 가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남박이라고 하는 곳에 지어진 공장입니다. 현지 작업장인데 평수가 약 한 500평 정도를 시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땅 위에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가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주 옵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현재 15명을 직원을 현지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몇 명까지 가는 게 적정한지 한 마을에
또 다른 마을들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뒤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지금 카이로 민물김 그 건조대입니다. 저 뒤에 넓은 땅으로 다 지금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이게 이제 하부에 한 6달러, 이게 이제 포장지인데요. 원래 우리 한대익 교수님이 만들어준 근상 포장지가 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사이즈에 맞추느라고 이런 걸 한 교수님 그 카피 앤 테이스트에 물어갖고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로 일단 출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정식 이제 디자인 제품이 이제 그쪽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임시로 몇천 장 찍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가시죠. 이게 최근에 그 이상 한파가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요. 일본도 최근에 많이 추웠다고 우리나라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스가 영상 7도, 8도 정도까지 윤 교수님, 송 교수님 두 분 가셔가지고 이번에 꽁꽁 그러셨죠. 예. 근데 라오스 지금 굉장히 이상한 한파인데 지금 저희 사업장에도 그대로 영향이 지금 와가지고요. 이걸 평소 같으면 건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건조가 하루 만에 안 돼가지고 이걸 막 중간에 비가 오고요. 안으로 끌어놓고 이렇게 막 그냥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막 중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한 사람들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위기들이 막 여기 있고요. 그런 게 지난 12월, 1월 최근까지 3개월, 2개월 반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일어나고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윤 교수님 가셔갖고 이거 건조장을 근사한 큰 건조장을 비닐 건조장을 만들고 여기 안에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또 가거든요. 가면 이거 이제 또 마무리를 하고 가서 공장 이제 또 어쨌든 5월까지는 오면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이게 거기 작업장에 붙여놓은 거고요. 저희 본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요. 본부 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다른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이거 해야 되는 게 브랜딩하고 패키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 다시 확정을 하고 이걸 전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전략팀을 안에 새로 이제 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데 혹시 관심 있거나 도움을 좀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저희 이게 남박에 있는 작업장이 거기가 그 농카이라고 하는 거기서 차로 한 30분 더 가면 진짜 뷰티풀한 이런 그 메콩강 말고 무슨 강이죠? 뭐 다른 강 우강인가? 그 지유가 있습니다. 경치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주 숨겨진 관광지인데 거기에 관광 왔던 사람이 우리 여기에 그 작업장에 공장에 구경하러 이렇게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오지에 가면 여기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 센터에 찾아오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 혹시 라오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농식품 쪽의 한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에 이어가지고 바로 다음 아이템이 이제 바이오 그 오일 쪽 식물에 추출한 오일 가지고 약 먹는 거라든지 또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그게 이제 다음 차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농식품 쪽인데 에너지 쪽은 또 별도로 여기 사진이 다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저희가 그 피프 하이드로 수력기 조그마한 0.5kW짜리 수력기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그 비즈니스 모델로 또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가 있는 게 가스 스토브, 우드 가스 스토브, 나무에서 이 가스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스토브를 만드는 것도 지금 그 외부 위탁 과제로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가시면 라오스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혹시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오스 센터에는 현재 그 TPC 한국 그 외교부에서 재원으로 해서 5명의 한국인 미군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장, 우리 나눔과 기술에서 파견한 센터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총 6분의 한국인, 라오스 현지인 2명 해서 총 8명이 그 수파누봉 대학교 안에 저희 센터 그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4년 사업인데요. 그 중에 1년 반 지나서 앞으로 2년 단위 이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좀 좋은 소문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 주시죠. 갑자기 끝났네. 그 아까 돈을 벌고 눈빛이 좀 이상해졌다고 그러는 거. 그 눈빛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정한철 박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를 한번 드렸는데, 저는 눈빛은 안 봤는데요. 정한철 박사님한테 이 사업 전략이 진짜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딱 보더니 답장이 눈빛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보니까 이상해요. 근데 돈은 어떻게 버는 돈을 누가 가져가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 공장이 이제 우리 공장이 한 달에 수익금이 현재 목표가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금, 현재 1,000만 원 수익금 목표입니다. 그 1,000만 원 중에 그 순수익이 한 40% 정도 순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다 빼고 한 40% 순이익이 나면 그 순이익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5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한 3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재는 대강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갖고 3분의 1은 우리 센터로 기속을 시켜갖고 센터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걸 하기 위한 마중물로 만드는 거예요. 인근 마을에 또 필요하거든요. 3분의 1은 또 그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 아이들 아동 복지 사업이라든지 학자금 지원, 또 마지막 3분의 1은 거기에서 그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될 걸 대비해가지고 비축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리노베이션 해나가는 자금으로 하는 대강 그 정도 잡아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짜 전략을 잘 세우지 아직은 전략의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일하는 데 들어간 사람들 뭐 인건비는 다 제하고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가 한 사람당 6달러 정도, 하루 6달러 정도. 처음에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 많이 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9달러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센터장 생각은 그렇게 하면 그곳에 있는 그 현지 이런 여러 임금 수준 또 상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깨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책정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격 책정을 하는데요. 아직도 가격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김 교수님 다스 얼마에 지금 팔고 있어요? 3불 7센트 정도. 3불 20만 키. 네. 3.7달러, 한 봉지에 3.7달러인데요. 요거를 너무 가격을 작게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파는 사람들에게, 그걸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걸 비즈니스를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 작게도 못하고요. 너무 올리면 또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적정 기술을 가미를 했는데 그 김을 먹으면 되게 이빨이 굉장히 부러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게 또 그 뭐죠? 그 안에 그 세균이 참 많이 삽니다. 그냥 먹으면 이게 배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잡았어요. 윤 교수님 직접 이제 드셔보셨는데 배탈이 안 나신 거예요. 그 배빨면 배탈이 나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이번은 괜찮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근데 뭐 모래를 어떻게 제거했어요? 모래 제거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적정 기술 1호 제품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특허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국내에 있는 이 이렇게 김 세척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작은 매생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휘저어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휘저으면요, 막대기에 이렇게 우리 지금 뭐죠, 먹는 이렇게 솜사탕처럼 이렇게 막 엉겨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거기 들어붙은 게 분리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파이가 막 떡처럼 되는데. 조성철 선생님이 지금 나오실까요? 조성철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바가지에 그걸 담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위로 튕겨보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매생이 같은 게요, 물에서 천천히 뜨면서 모래가 분리되더라. 간단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버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 올리면서 마찰을 주면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고 장치를 새로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진짜 작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있죠. 마지막 동영상 3분짜리 한 개만 그것만 보시면 동영상이 있죠. 정 팀장, 동영상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김돌 내가 돌배 김 세척기, 버블 세척기. 지금 나오는 제품에는 이제 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거의. 확실히 돌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참 잘해요. 거기 공무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포인트, 자기들 기존에 하던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걸 계속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버블 세척기하고, 그다음에 UV로 살균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게다가 이제 제대로 효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맛은 감이에요? 맛. 예, 맛은 감이에요? 이것은 맛을 우리 드레싱이죠. 무슨 거기에서 나는 그 천연물 이렇게 곶감 비슷한 천연물하고요, 참깨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맛을 조금 이렇게. 알았어요. 그거 가져오면 되죠. 10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물건을 직접 먹어보셨는데요? 구워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포장은 못 해요. 저 구워야 돼요. 구워서. 예. 내일 아프면 타코 같은 거를 구워. 지금 그렇게 마세요. 이거는 구워서 먹나요? 원래 구워서.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정신을 이게 이제 나오시 아니면 어디 나라? 일단 국내 이 아이템을 라오스 특허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라놓은 거. 여기 있어요. 잘라버렸네. 이거 잘라버렸네. 요게 이제 요게 네, 저 진짜 우리 가이텐 박사님. 이게 한 잔이에요. 한국 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원래는 초록색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타마린, 뭐 호그플럼 같은 것들을 발효시키는 것들에 대한 즙을 여기다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형 틀 위에다가 만들어서 크기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이제 토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얇게 썰어서 이렇게 토핑을 해서 말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깨를 라오스 깨를 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하루 바시락 말립니다. 그럼 가장 좋은 상품이 되고요. 요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이제 뭐 좀 저장했다가 다시 말리는 과정도 있고 오염될 좀 확률도 많고 저희들 이제 UV 살균기로 마지막 한번 살균하고 이번에 우리가 처음 가져간 이 포장지에다가 이 포장 원래 초록색 계통인데 이 사람들이 까만 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참 이게 그게 그 컬러 배색은 방사능 오염. 우리 계열인데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주황색 자체도 뭐 스냅으로 자른다든지 또 찹쌀에 이렇게 붙인다든지 또 고급스러운 데 가게 되면 이걸 기름에 잘 튀겨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인도차이나 북부지방의 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한국식 일광공정처럼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시스템들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든 거예요? 시스템은?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 사람들 교육, 위생 교육부터 해가지고 생산 교육, 건물 짓고 건물 짓까지 하면 2달 반 되게 그대로 짧은 시간에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걸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현지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건데 좀 잘 만들고 싶다 이런. 네, 원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와서 한국 김을 보고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이거 한국 김치를 좀 할 수 없느냐는 큰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위생, 돌 뭐 이런 게 기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한국 김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요거 이제 좀 보신 저 김, 저거 가지고 이제 한국의 김 부각처럼요. 거기 있는 쌀 뭐 이런 거 같이 해갖고 새로운 그 레디 투 잇, 레디 투 잇을 지금 먹기 전 바로 먹을 수 있는 개발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 박사님 그거 드시는 거 아니죠? 예. 김 회사, 성경김 뭐 이런 데 사람들 하고 한번 좀 토론을 해보면 좋은 게 나오지 않나요? 예,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무실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사장님이. 예, 왔었습니다. 드시는 거예요? 김필 박사님 드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 관리를 이제 비용 빼고 나머지를 그 기금으로 좀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좀 그 관리위원회 같은 거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지 않게 그런 게 딱 돼야 사람들 눈빛이 평온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안 먹으면 딴 놈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미래부 사업이라서 이거 먼저 그쪽이랑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보내기라는 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가 지금 뭐가 가이드라인이 없을 겁니다. 이 내부는 그리고 이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요. 없는 거는 그 케이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너블하게 하고 그다음에 리포트하면 그게 사후 승인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있는 거, 전례가 있는 거 이런 거는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미래부나 이런 데다 물어보기 전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좋은가 안 물어보는 게 좋은가 하는 거를 판단을 미리 해야 돼. 어떤 거는 긁어부스럼이 되는 수가 있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 중에서 제일 나쁜 대답을 해주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돼요.
근데 나중에 또 책임을 물어야 아니 기금으로 관리하고 이게 거점 센터를 유지하고 거점 센터를 계속 확산해 가는 데 쓴다. 그렇게 그 룰을 만들어 가지고요. 관리법을 만들고 관리 체계를 만들면은 그 미래부에 그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게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리포트를 하면은 별 말이 안 나오면 그게 승인이 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괜히 섣불리 그냥 이 돈 벌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가 그 법의 법적으로 현행법에 문제가 없고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반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이거를. 네,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아이디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억지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면피하려고 그 돈을 써버리세요. 막 그냥 우리 연말에 보도블록 깔듯이 그렇게 돈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산자부 아이들 반도체 그 사업 할 때도 그거를 계속 그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부에는 그런 거를 키워가는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준 돈을 다 쓰고 쓰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기금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다고. 네. 괜히 그렇게 돈 꼬여놨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책임질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스의 그 가장 크레더블한 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럼 우리가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하면은 라오스나 혹은 그런 그 제3세계에 있는데 비슷한 정신으로 이런 거점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동종 거점센터의 확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딱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돈 들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서 성공 사례가 되고 돈이 나와가지고 그거 자체로 이렇게 확산돼 가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공무원이 낼 수 없고 우리가 그걸 해도 됩니까? 물어보고 공무원이 예스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돈 자꾸 커가지고 누가 라오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예스 노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법이라 라오스 실정법이나 우리 대한민국 법이라든가 미래부에 어떤 확실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봐가지고 그런 거에 하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사업의 정신에 맞게 이런 거를 새로운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만 크리에이티브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그 기술을 계속 더 확대 발전하는 그 사업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걸 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3분의 1, 3분의 1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고 성과 나오면 성과급 주고 이런 걸 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래도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 뭐에 쓰겠어요 우리가 돈을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아까 눈 벌게진다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사람들 버리고 부정 생기고 그러면 진흙탕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음에 확실하게 교통순경 노릇을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테크놀로지 적정 기술은 특허를 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적정 기술도 특허를 내서 보호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기술 가지고 사업을 매끈하게 해야 되고 이윤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해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입장에서도 라오스 사람 입장에서도 이 돈이 잘 관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기금으로 잘 크고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공정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리턴이 돼서 온다. 이런 신뢰가 생기면은 그럼 시스템이 성공하는 거죠. 그거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협동조합 같은 거는 예? 협동조합 같은 것도요? 아, 지금 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게 라오 여성연맹위원회에서 조인해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수입에 손해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총괄 매니저도 여성연맹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들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아니 그럼 지금 이번에서 나온 수익을 여성연맹에 다 준 거예요? 준 건 아닙니다. 보관 의혹이 있어요. 아니 나는 빨리 처음에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 있어가지고 줘야지. 처음에는 다 줬는데 나중에 이거 줬다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재단 같은 걸 만들고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금의 일부를 꺼내서 쓸 적에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기금 운영하는데 뭐 재단 운영하는데 이런 거를 봐가지고 거기 그 운영하는데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 앤 밸런스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잘 만들고 한국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적절히 들어가서 그걸 잘 관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오폭톡하고 저 비교해서 사업계획 생각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오일을 짜내고 그런 것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 마을에서 작업장 한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전을 딱 본 거거든요. 그것도 지난 1월 28일 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BNTN에서 식품 박람회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해서 이게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한 마을의 모델을 확실하게 시스템화 시켜갖고 투입 비용, 사이즈, 고용 인건비, 지금 말씀하신 수익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확실하게 딱 끝나고 나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마을, 지금 다른 마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마을에 원래 이 사업을 자기 마을에 가져가려고 엄청 싸우고 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마을을 골라서 옆에 마을로 또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준비가 딱 돼가지고 그 세트로 딱 심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되는 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몇 대를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카이펜도 있을 거고 앞으로는 오일 이 프로덕트도 있을 거고 또 잘 쓰는 그 가스파이어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아지고요. 또 거기에 또 예를 들면 카이펜 하나의 지역에 모델링을 해서 한 2개, 3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체를 물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거점 센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하부에서 사는 각 마을에 아니면 그 단위의 그 생산업자 아니면 생산 협동조합 그 위에 이렇게 관리해주고 아니면 유통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은 생겨야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지금 거점센터에서 그걸 과제 끝날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3차, 4차 년도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 말씀은 이것으로